애프터월가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 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차익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쉽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뭐 자다깨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눈 뜨면 핸드폰으로 네, 맞아요. 확인부터 하는데. 더워서 깨면. 네, 더워서 요즘 뭐 에어컨을 틀어놔도 뭐 좀 그런데 어찌됐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눈치 보기일 수도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정말 위아래의 변동성이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장 끝에 장이 끝날 때 밀어버리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장중에 밀어버렸다가 장 막판에 조금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아 올렸으면 조금 그럴 텐데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들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차익 매물들이 대거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두 가지 눈치를 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중동 문제고요. 이거 언제 끝나죠? 참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언제 진짜 끝나야 끝난 것이지. 우리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눈치, 첫 번째 그 눈치였고요. 두 번째 눈치 게임은 결국 이제 실적이었죠. 실적이 나왔는데 해석이 각각 달랐습니다. 일단 실적들은 잘 나오긴 대부분의 실적들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래? 그러면 이런 면도 있었네? 그래?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또 악재가 될 수 있겠네? 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서, 누가 하나 싹 밀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또 동조해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이슈는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중동 문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안 끝나면 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좀 일부 해소됐다라고 봤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황 오늘의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 이어질 그 국제 시장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까지의 모습을 응축한 하루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는 폭죽일 거고 누구는 폭탄일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란은 제가 사실 이걸 거의 매일 질문을 드리는데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근데 해요. 이게 지금 저도 여러 방송에서 네. 다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역질문을 합니다. 왜 싸웠죠? 그럼 모르면 다들 대부분 트럼프도 모릅니다. 그렇죠. 트럼프도 까먹었을 트럼프도 거예요. 까먹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핵 얘기 나오다 호르무즈 얘기 언제 끝날까요? 그럼 또 이제 대답이 트럼프도 모릅니다라는 네. 거죠. 그게 더 우리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짧게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11월 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5달 먹으면 또 다양 앵커는 한 살을 빼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거기 때문에 이 석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두드려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란이 물고 늘어지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뒷목을 콱 물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면 지금 경제는 더 망가지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빼고만 말씀드려도 그쵸, 네.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바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이란 대통령이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란 같은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랑 소통이 안 되면 이거는 협상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한 거죠. 둘째 아들 받았죠. 예,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메네이가 순교잖아요. 원래 그쵸. 시아파는 순교자를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적의 손에 죽은 거니까 순교죠. 순교자의 아들이죠. 그럼 최고 지도자가 이제 곧 아직은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네. 실적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 됐던 군부가 됐던 각각이 어떻게 보면 통합된 의견을 좀 못 내고 있는 게 이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도 이란도 현재 지금 이란도 이렇게 통합된 의견을 얘기 못 한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다양한 것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하고 거래할 때 네. 저 확인했는데 뭐 다양한 거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저 그만두게 하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 거예요. 네. 자기가 잘랐다 하더라도 네. 핑계 대는 거죠. 그쵸. 핑계 대는 거. 우리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자꾸 말을 돌리는 거죠. 이런 얘기는 뭐다?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 그것은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접고 약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중간 선거도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란이 계속 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가가 오르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건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용이 어느 정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네. 아니면 하물며 CPI까지도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우리가 보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네. 두 가지 요소죠. 이대책. 그래서 이제 그건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014년인가요? 그때는 고용만 얘기했어요. 고용. 인플레이션 얘기 안 했어요. 네. 고용 얘기했고 전쟁이 터지면서 그다음에 뭘 얘기했냐? 인플레이션 얘기했어요. 고용은 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지금은 중동 문제가 얘기하니까 인플레이션 고용 우리는 모르겠고 금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 금리, 실업률, 그다음에 뭐 국채 금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방송에서 거론이 많이 되는 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국채 금리예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 뭐였죠?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고용과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과 관련된 얘기는 그러니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 끝나버리면 과거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그렇죠. 국면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실업률은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주말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 발표되는 게 7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7월 데이터를 가지고 9월 달에 하려면 9월 달에 이제 제가 연준 위원회에도 지금 8월 달에 끝났으니까 8월 데이터 한번 보자. 그렇죠. 아니면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이게 좀 그래? 그럼 9월 데이터 보고 다음에 그러면 금리 결정을 할까? 이렇게 신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4만 명 정도 민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 숫자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 선거 관련해서 이 숫자는 자기한테 호재성 재료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라든지 중국을 때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이 늘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충분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건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고용이 늘었다. 고용이 늘면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떤 거죠?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이런 거 어쨌든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데이터들이 견조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트럼프의 입장을 또 견조하게 만든다라는 면에 있어서 원래 고용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증시에서는 악재는 아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항상 내리는 거지만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돼.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거죠. 근데 이제 믿을 거는 기업의 실적이지만 경제 상황은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이게 중동 전쟁 문제가 러우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결국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건 금리와의 어떤 직결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예단하거나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러면 기댈 것은 펀더멘털,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AI 이제 하드웨어 종목들이 쭉쭉쭉 실적을 발표하는데 AMD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 숫자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상황이 좋았으면 저는 AMD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엔비디아만 쓸 거야. 베라루빈 최고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거는 AMD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AMD가 이제 주가가 이제 시간에서 빠진 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발언은 이미 어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게 지금 시간 내에서 또 빠질만, 그럼 어제 장중에 빠졌어야죠. 네. 그러면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론 머스크 발언부터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AMD를 그러니까 뭐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꼭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산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계속 중국산을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기조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저는 눈치 빠른 그 일론 머스크가 나는 미국산 쓸 거야. 근데 미국산 쓸 거라는데 지금 뭐 저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다영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삼성전자 제품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 한국산 제품을 쓴다. 이건 좀 모호하죠. 삼성전자 제품을 쓸 거다. 하이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하이스 다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모양새가 빠지죠. 네.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AMD는 왜 빠졌느냐?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이앵커가 그 사회를 보는데 말실수를 했다. 그러면 오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말실수를 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죠. AMD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눈높이보다는 조금 낮은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묘함이 굳이 이유가 됩니까? 라고 이제 그 설명하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거예요. 네. 뭔가 약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앞으로 자본적 지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가 지금 100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60밖에 발전 안 했어. 62나 발전했잖아요. 60밖에 발전 못했어. 공매도 때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네오폴드 사태 이후에 어떤 조금의 변동성에 따라서 공매도를 때리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여진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AMD 주가를 시간에서 밀어버린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 때문이었다면 장중에 밀어버렸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 엔비디아 살래, AMD 살래라고 하면 리테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지없이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살래, 삼성전기 살래. 삼성 전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적 잘 나왔죠.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 전기가 좀 모아진 거죠. AMD가 딱 그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가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내가 뭐 포트폴리오를 7대3으로 구성한다, 8대1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보면 그럼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때리는 게 나을까요? AMD를 공매도 때리는 게 나을까요? AMD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빅션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의 그 선택의 차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